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참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바로 이 병설 운영입니다. 병설 운영. 무슨 말인가니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공용 공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요양시설에 이제 갖춰야 될 시설이 침실부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표시는 뭐겠습니까? 입소자 수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침실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침실은요, 면적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침실을 포함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제 갖춰야 할 때 사무실, 이런 물리치료실, 식당, 조리실 이런 것들은 몇 평 이상이 된다. 이게 없어요. 다만 그냥 통으로 전체적으로 다 갖춰서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정원 한 명당 연면적 23.6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7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그러면 10명이면 몇 평이 되겠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면적으로 이제 평수로 따졌을 때는 71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소자 1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요양시설을 운영하려 한다. 그러면 최소한 71.39평이 필요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7.139평. 그러면 10명이면 곱하기 10 하면 71.39평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실만큼은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의료 및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은 이 면적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잘 이제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된다. 건축사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9명 이하,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1명당 연면적이 20.5제곱미터. 그러니까 9인 이하 시설이니까 최대로 입소자가 다 찼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이 아니라 9로 곱하셔야겠죠. 6.2012평 곱하기 9.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6, 9, 54. 대략 한 55평 정도. 55평 정도면 이제 최소한 그 정도만 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가 쪽 넘어가겠습니다. 재가 쪽은 우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제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이건 기본이죠. 전화도 설치하시고 팩스도 놓고 하셔야겠죠. 다만 이제 목욕을 차량 목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차를 별도로 목욕차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대체 몇 평 이상이면 되느냐? 나왔죠. 16.5제곱미터 이상이다. 평소 계산해 보니까 그냥 5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평 이상이면 된다. 그렇다면 주회관 보호나 단기 보호는 어떨까? 이거 나왔죠. 주회관 보호는요.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사무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생활실입니다. 생활실. 주회관 보호에서는 생활실이 중요해요. 그럼 단기 보호에서는 생활실이 없습니다. 대신 침실 있죠. 침실. 그러니까 주회관 보호는 생활실, 단기 보호는 침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요. 주회관 보호도 그렇고 단기 보호도 그렇고 최소한 몇 평 이상이어야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9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해 보면 27.25평, 27평은 조금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회관 보호 그 이용 인원이 5명 이상, 그러니까 5명 정도가 이제 최소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 이상 하려면 27.25평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 계산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주회관 보호든 단기 보호든 5명 이용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지만 마이너스로 운영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규정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양시설과 공생을 포함해서 단기 보호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쪽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이제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이쪽은 단기 보호, 여기도 침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같이 써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 다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공용 공간이에요. 공용 공간. 노인 요양시설과 단기 보호를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입소자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침실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것은 꼭 지키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회관 보호를 같이 한다. 노인 요양시설과 주회관 보호를 같이 한다. 똑같습니다. 이 공간은 공용 공간이에요. 같이 써도 돼요. 다만 이제 침실 따로, 그리고 주회관 보호는 침실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생활실로 바뀝니다. 생활실. 침실 역시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생활실도요.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공용 공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회관 보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연면적 90제곱미터 이 안에는 생활실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90제곱미터 갖고는 이걸 다 갖추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용인원을 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시설 어떻습니까? 10인 이상 시설 같으면 입소정원 한 명당 연면적 23.6제곱미터, 그러니까 7.135평. 만약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입소정원 한 명당 연면적 20.5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설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번에는 요양시설, 주회관 보호, 심지어 방문 요양, 방문 목욕까지 다 한다,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사무실은요, 요양시설, 주회관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냥 토탈 해가지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사무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사무실은 5평 이상이라면 된다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같이 하려면 사무실이 좀 비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갖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말씀드려요.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은요, 정말 요양시설 같으면 세탁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하루에 날마다 그냥 제가 좀 이제 약간 거짓말 보태가지고 세탁만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될 만큼
세탁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은 그래요. 노인 주야간보호는 그에 비해서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 세탁 업체대가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병용시설, 그러니까 공용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